예전에는 이제 약초 같은 거 많이 먹었었잖아요. 이렇게 산에 가면 뭐 신만이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분들이 이제 약초 독초 이렇게 잘 구별해 갖고 잘 찧어서 뭐 이렇게 입에 이렇게 넣어주면 갑자기 막 무협지 같은 데 보면 정말 온몸이 거의 뭐 걸레가 됐는데 이렇게 짜서 입에 한 방울 떡 떨어뜨리면 이렇게 갑자기 막 갑자기 생기가 돌고 네. 그런 거는 과장이 좀 심하다고 봐야 되겠죠? 아니면 뭐 효과가 좀 있을 수도 있나? 과장이죠. 사실 현대약이 거기 있는 그런 성분만 뽑아서 네. 농축해 알약이나 물약으로 만든 거라 효과만 보면은 그게 더 큰데 천연에 있던 것들은 뭔가 그 외에도 복합적이니까 꿀이 설탕물보다 몸에 괜찮다고 하는 게 벌이 가져오면서 뭐 프로폴리스나 여러 가지 다른 물질이 같이 있으니까 그냥 달기만 한 게 아니거든요. 얘는 그런 것 때문에 긍정적일 거라고 보는 거지 사실 하나의 효과만을 본다면 약이 더 좋긴 하죠. 우리 옛날 그 무슨 약초나 아니면 두릅, 원추리, 뭐 감자싹 이런 게 어떤 증상에 막 쓰이기도 하잖아요. 우리 어렸을 때 뭐 많이 먹었지? 익모초 같은 거 혹시 기억도 나세요? 또 난 이게 자꾸 김범준 교수님한테 의지하게 되네. 다른 분들 익모초 익모초가 뭐였지? 이름은 들어봤는데 되게 써요. 애들이 이제 밥 잘 안 먹고 그러면 익모초를 먹여요. 그러면 아, 모든 게 달게 느껴지는 거야? 네. 엄청 써요 그게. 재밌다. 와, 그래갖고 와, 나 그거 먹어봤는데 정말 너무 써. 그 다음부터는 진짜 꿀맛입니다. 웬만한 건 다 꿀맛이야. 약초 같은 것들도 어떤 약성분들이 들어있을 수는 있는 거죠. 들어있죠. 들어있죠? 네, 들어있으니까 썼던 거고 네. 아스피린 같은 것도 흰 버드나무 껍질을 버드나무 맞아. 곱게 사는 것처럼 거기서 실제로 발견이 되고 항암제도 지금도 아까 그 흙 퍼서 하신다는 것처럼 네. 자연에는 약성분이 충분히 있고요. 근데 이거를 좀 더 경제적으로 안전하게 많이 만들려면 이제 현대 과학기술이 적용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방식을 저희가 택하는 거고 그 외에도 사실 약성분도 있지만 독성분도 워낙 많아서 어떤 거 좀 있어요? 사실 제일 유명한 건 우리나라에서 고사리가 제일 유명하죠. 고사리? 네, 고사리를 말려서 물에 충분히 헹구지 않으면 독이 있고요. 이게 생각보다 강해서 메타데이터 같은 거 통계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랑 우리나라 이 동북아시아 쪽이 위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다른 데보다 높대요. 그게 고사리일 수 있는 거야? 고사리가 위암 발병을 높이는 암협회 그 세계 알려져 있는 거예요? 정해져 있어요. 발암물질 목록에 고사리가 딱 들어가 있어요. 신기하다. 꽤 위쪽 랭크로. 우리나라는 그걸 먹는 방법이 개발이 돼서 안전하게 먹게 된 거고 이걸 그냥 대충 먹거나 가축이 먹거나 그러면 오히려 문제가 생겨서 사실은 독이랑 약이랑 한 끗 차이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그러니까 양이 지나치면 독이 되고 적당히 먹으면 약이 될 수도 있는데 고사리도 혹시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이게 많이 그렇게 생각하고 화학하시는 분들도 이게 위험한 거 없다. 결국 양이 적으면 다 좋을 수 있어라 하지만 아무 쓸모없이 독만 되는 물질도 세상에 많이 있어요. 아 그래요? 네, 뭐 포르볼이라는 분자가 있는 과일 같은 것도 있는데 외국에 이것도 유일한 쓸모가 동물한테 암을 만들어서 암 연구를 하기 위한 그 발암 물질로만 쓰지. 암 유발하기 위한 도저히 쓸모가 없다가 결론으로 나는 쓸모가 것들. 있는 거네요. 그게 그러니까 모든 약은 양이 지나치면 독이 될 수 그 있지만 순서가 맞는 거예요. 어떤 독이나 양을 잘 조절하면 약이 되는 건 아니구나. 역은 성립하지 않는구나. 미래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사람들이 포기한 물질들도 많이 있죠.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신기한 게 우리 선조들이 과거에 다 먹어봤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. 이건 약이고 이건 독이고. 진짜 이걸 알아내는 과정에서 숱한 선조들이 근데 고사리는 왜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도대체? 맛있잖아요. 맛은 있으니까. 난 맛없는? 맛있어. 고사리 고사리나물 맛있죠. 저 엄청 좋아해요. 아 고사리? 어렸을 때부터 밥에 고사리만 부어서 비벼 먹고 그랬거든요. 진짜로? 네, 근데 그래서 저희 외할머니가 그렇게 먹으면 일찍 죽는다고 그러지 말라고 몸에 안 좋으니까 많이 먹지 말라고 항상 뭐라고 했었어요. 진짜로요? 아니 고사리 생긴 게 좀 징그럽지 않아요? 우리 고사리 손. 확대해서 사진 찍힌 거 보면 좀 많이 무섭게 생기죠. 그렇죠. 네. 확대하면 다 무섭지 않아요? 근데 약간 고사리가 고기 맛이 나서 사람들이 맞아요. 저도 좋아하는 아 약간 고사리가? 그 씹히는 맛도 느낌도 고기 좋고. 육질 같은 느낌이 좀 아 있잖아요. 그래서 좋아하시는구나. 맛있어요. 아, 고기를 먹으면 되잖아 이제. 고기가 없을 때 예전에. 비빔밥에 고사리가 아마 고기 대신에 들어가서 그 역할을 해주지 않았을까요? 저희가 먹는 그 고사리가 살아있는 화석의 그 고사리랑 똑같은 예, 거예요. 예, 그렇죠. 아 그 뭐 중생대 뭐 네, 이때 네. 있는 고사리. 같은 양치식물. 고사리도 약간 독성 있고 또 혹시 뭐 사과씨 이런 것도 독성 있다고 그러잖아요. 사과씨도 되게 유명하죠. 사과씨나 뭐 복숭아씨. 복숭아씨 사실 커고 딱딱해서 안 먹는데 또 살구씨도 옛날에는 식당에서 말린 살구씨 깎아서 소화제처럼 놓는 데가 있었어요. 근데 거기도 주의사항으로 한두 조각 이상 절대 먹지 말라고 항상 써 있었는데 이것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게 그 청산 배당체라 그래서 이게 그 청산가리 같은 물질이에요. 그리고 몸에 들어가면 위에서 반응하면 똑같은 물질이 생겨나고 아 그럼 얘네들도
그러면 자기네 씨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런 건가? 그런 목적일 수도 있고 사실 그 시아나 물질이라는 것 자체가 질소랑 탄소로 돼 있는 거라서 얘가 뭐 다른 뭔가를 만들 때 아까 말씀하신 뭐 단백질 재료라든지 이런 걸 만들 때 재료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. 네. 그러니까 얘가 영양 목적도 있을 거고 보호 목적도 있을 건데 그것들은 안 먹는 게 좋죠. 특히 사과씨 같은 거는 그냥 통으로 먹을 때 실수로 드시기도 하는데 이게 180기가 200개인가 정도를 먹으면 한 번에 그러면은 청산가리 치사량 수준이 될 정도라 진짜요? 생각보다 많아요. 사과 180개? 씨만 씨 사과 하나에 씨가 여러 개 있잖아요. 근데 이게 씨만 180개? 네, 그 정도 이상이면 이제 성인 기준으로 생각보다 많은 양의 청산 물질이 생겨서 근데 이건 딱딱하니까 그냥 사과 먹다가 씹지 않고 그냥 꿀꺽 삼키거나 하면 씨 전체를 그럼 뭐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니겠죠? 그래도 굳이 드실 필요는 없다. 모험을 할 것까지는 그러면 사과즙이나 주스 만들 때 사과 씨를 안 빼고 하죠 원래. 근데 그래도 그게 뭐 즙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 찌꺼기로 분류될 테니까 통사과로 아예 약간 펄프 있는 것처럼 되는 건 몰라도 요새는 다 즙만 짜내니까 그런 문제는 없을 거예요. 그 백설공주가 죄송합니다. 사과를 너무 많이 아, 씨까지 먹은 거 아니냐? 아, 그런 의혹을. 그러다가 나중에 구치로 깬 거죠. 그 감자싹 요거는 독 있다는 건 워낙 알려져 있죠. 유명하죠. 솔라닌이라는 물질이 그게 있어서. 보라색 비슷하게 이렇게 바뀐 건가 그게? 색 상관없이 그냥 싹이 토독토독 나오면은 그 싹 부분들에 도려내야 되게는. 도려내야 돼요. 근데 걔는 왜 그런 독을 갖도록 됐을까요? 그거는 우리 놀이를 위한 거 아니었을까요? 감자에 싹이 나서 이파리에. 아니 감자가 무슨 과일하고는 다른 거겠구나. 동물이 그걸 섭취하기 위해서 씨를 옮기거나 하는 건 아닐 테니까. 그럼 감자의 녹말 그 덩어리는 결국 나중에 씨가 발화하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공급질로 작동하는 건가요? 그렇죠. 그 과일하고는 다른 거죠. 근데 감자는 일종의 그 걔네가 무성생식을 하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 씨로 싹들이. 하는 거 아니니까. 씨도 유성생식도 하지만 그 감자의 싹으로 번식이 되기 때문에 네. 그래서 감자 이렇게 잘라서 심으면 감자가 또 생기잖아요. 그래서 걔 그 싹을 안 먹게 해야지 번식에 그러네요. 유리하기 때문에 싹이 발화하기 전엔 먹어도 어디 옮겨 놓아주면은 거기서 그 단계는 아직 저장 단계일 뿐이니까 상관이 없다가 그렇구나. 이제 싹이 이해했어요. 나면 이제 살아가야 되는 단계니까 아마 보호하려고. 감자싹도 좀 가능하면 안 먹는 게 좋고. 감자싹 드시는 분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아, 그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먹었을 것 같아. 왜냐면 저 고사리도 먹는데 감자싹이라고 씹으면 약간 좀 고기 맛 나지 않아요? 그러니까 감자싹? 우리가 흔히 즐겨 먹는 것들 중에서 옛날에는 그렇게까지 오래들 안 사셨으니까 그 장기 섭취했을 때 건강의 유해성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 안 해본 것들이 많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. 아, 두릅 얘기도 있네요. 두릅도 이렇게. 맛있는데? 초장에 데쳐서 소라장 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안 드세요? 아, 초장에 두릅 맛있죠. 그건 초장 찍어 먹으면 괜찮은 거죠? 초장 덕분은 아니고 그냥 먹을 수 있는 손질한 있는 아, 거라서. 그래요? 아, 이것도 뭐 잘못 먹으면 복통이나 뭐 설사 같은 거 유발한다는 얘기는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런 복통이나 설사 유발한다는 것 자체가 독성이 있다는 거겠죠? 그죠. 우리가 죽을 정도는 아니지만 네. 이걸 어떻게든 배출을 하고 싶을 때 구토를 하거나 설사를 하거나 이런 반응들로 나오는 거라서. 보통 요리를 하면 어쨌든 고온을 거치잖아요. 그래도 이런 독성이 사라지거나 하는 건 아닌가 보네요. 독성이 사라지는 건 보통 단백질 독이나 이런 건 그런데 보통 버섯 독이라든지 보거도 익혔을 때 괜찮다면 그냥 통으로 막 바싹 구워서 먹겠죠. 네. 그렇게 못하는 게 이런 건 열로 제거가 안 돼요. 근데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체로 전 세계에서도 나물류 제일 많이 먹는 사람들이죠, 우리나라가. 아시아권이 많이 네. 먹을 것 아, 같아요. 아시아권이라기보다도 하여튼 우리나라만큼 나물 많이 먹는데 난 못 본 것 같은데. 모든 야채가 다 나물화되잖아요. 모든 게 다 김치화되죠. 고수김치도 있던데. 다 돼. 외국 나가면 잘해야 뭐 상추 좀 먹고 향 내는 거 뭐 이런 거 정도 뿌리고 저 시금치 정도 먹고 감자, 양파 이 정도 먹지. 우리처럼 길가에 나는 뭐 쑥이며 민들레도 먹고. 다 먹잖아요. 생각해보면 저도 외국 생활을 했으니까 베지터블 섹션이 한국이 훨씬 큰 것 같네요. 생각해보니까 아, 외국보다? 다양성을 따져봤을 때 그렇죠. 외국에는 오히려 육류 세션이 막 맞아. 뭐 스위스에 있을 때는 막 사슴고기, 말고기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있으니까 고기 사면 옆에 그 쌈 코너만 해도 열종놈 여기 쌓여있잖아요. 아, 쌈밥집 가면 도대체 쌈을 안 싸먹는 게 없어. 거기는 이제 치즈에 약간 몰빵한 느낌이니까 치즈가 막 아예 그래요. 한 냉장고 기계가 다 뭐 어지간한 야채들은 그냥 한번 데치면 다 먹을 수 있다고들 생각하셨나 봐. 약간 씁쓸한 맛 나는 거 그게 독성입니까? 혹시 왜 채소들 보면 씁쓸한 맛 나는 게 좀 있잖아요. 보통은 독들이 알칼로이드라서 쓴맛을 갖는데 아, 그래요? 그거랑 상관없이 뭐 쓴바기도 먹고 하는 거 보면 그런 무관하게 그냥 먹는 것 같긴 해요, 우리나라에서. 그러니까 쓴바기는 얼마나 썼으면 쓴바기라고 하겠어. 근데 그냥 먹잖아. 참 대단합니다. 그러나 그런 야채 사랑, 채소 사랑이 우리 또 건강한 식단에는 더
어울리지 않나. 근데 그게 좀 저는 궁금한 것 같아요. 우리가 신맛, 단맛 이런 거랑 다르게 쓴맛이라고 하는 거는 나쁜 맛이라는 뜻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. 쓴맛. 왜냐면 그 아까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우리 선조들이 온갖 걸 먹고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거를 알려주신 건데 어떻게 알려줬냐? 뭐 이거는 먹어도 돼, 이거는 먹으면 안 돼라고 알려준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맛을 느낄 수 있는 시스템을 주신 거죠. 그래서 먹으면 안 되는 맛이라고 하는 거를 쓴맛으로. 쓴맛으로 느낀 사람들이 생존하고 번식했기 때문에 사실 저는 이 쓴맛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음식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센서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만 보기 힘든 게 또 적당한 쓴맛을 우리 인간들이 즐기잖아요. 그건 참 신기해요. 신기한 그거는 것 같아요. 사실 문화가 돼버린 거고 적응이 돼서 우리가 그런가? 선조라고 했지만 그 쓴 거를 거부한 거는 유인원까지 가야 돼요. 그때 보통 우리가 싫어하는 게 인간이 쓴 거랑 끈적하고 비릿한 걸 싫어하는데 이게 공통적으로 단백질 물질 같은 게 부패할 때 생기는 물질이 그 두 가지 특성을 가져요. 네네. 그래서 그거는 상한 거다. 이거는 먹으면 병에 걸린다라는 걸 알게 되는 쪽으로 계속 바뀌었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단맛을 좋아하는 것도 잘 익은 과일이나 당분이 많아서 에너지가 높은 거. 그리고 술도 사실 에탄올로 단맛을 가져서 인간이 개보다 냄새를 더 잘 맡는 물질이 몇 개 없는데 그중 하나가 알코올이래요. 고에너지로 잘 익은 과일을 찾아낼 수 있도록 진화했다고. 네네네. 그 과정에서 쓴 거를 싫어하게 된 것 같고 그리고 쓴 거를 지금 즐기는 건 사실 저는 고수를 비누 맛으로 느끼고 안 먹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한테도 굳이 고수를 전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. 맛있다고 먹어보라고. 어느 순간 보면 난 비누 맛을 즐기게 됐어라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. 그런 거 보면은 약간 학습된 쓴맛을 즐기는 게 돼버린 게 아닐까. 아, 매운 문화적으로. 것도 좋아하고 하게 된 그 것처럼. 커피가 그런 것 같네요. 생각해보면 다들 처음에 커피를 마셨을 때 쓰다고 생각했죠. 저는 지금 에스프레소를 되게 즐기는데 처음 에스프레소 먹었을 때 이 사약 같은 느낌이었잖아요. 그런 걸 보면 이게 소주도 우리- 똑같죠. 네. 소주도 처음에 먹는 사람 막 이걸 무슨 맛에 먹냐 그러는데 좀 지나면 막 먹으니까.